하이브리드 환경 속에서 평가 프로세스별로 성과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목표 수립 시에는 회사의 목표와 경영 전략을 인지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업무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어야 각자의 일이 조직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강점에 맞춘 업무 배분과 이 과정에서 구성원 스스로 참여해서 내가 목표를 만들어 간다는 참여의식 역시 몰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쉬운 목표보다는 더 도전하고 싶은 어려운 목표가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 욕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간 점검 단계에서는 주기적인 잦은 소통과 절차를 위한 이벤트 성격이 아닌 리더의 진정성 있는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공유된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평소 주어지는 피드백과 일관된 평가가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팀원의 장단점을 본인에게 냉철하게 전달하고 개발을 위한 적절한 조언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정을 통해서 성취감과 성장감을 불어넣고 결과에 합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 역시 성과 몰입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인 목표는 특정한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쏟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목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죠. 명확한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행동과 끈기를 높이는 데 일조합니다. 목표는 또한 전략 수립을 촉진합니다. 난이도 높은 목표는 평소 해오던 방식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직원은 어려운 목표를 도전, 기회로 인식하는 데 반해서 성과가 낮은 직원들은 자기 효능감이 낮아진 상태로 높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라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무력감을 심화시켜서 성과 저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과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상은 새로운 도전과 몰입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와 그 결과가 인사의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될 때 몰입을 높이는 성과 메커니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과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목표 수립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애자일한 환경 하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OKR 방식의 목표 수립을 많이들 활용합니다. 하지만 OKR은 특별한 성과 관리 기법이 아닙니다. 일종의 MBO와 KPI가 결합된 상태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OKR의 오브젝티브는 조직,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이며 키 리절트는 그런 노력이 과연 도달했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OKR에서의 목표는 구성원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매우 원대한 목표라는 점이죠. 구글의 목표 예시를 보면 잡지를 넘기는 것처럼 웹을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상 가능한 비유를 통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자극하고 있죠. 유튜브의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량적인 지표가 목표화되어 있지만 그 수치는 매우 도전적입니다. OKR의 핵심은 목표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오너십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탑다운과 바텀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직원들의 동기부여 리더십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의 경우처럼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성과관리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지 인사평가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사평가와 연계되면 도전적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안정지향적인 목표를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높은 목표를 수립하기 때문에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보다는 협업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주지는 않죠. 금전적인 보상을 주게 되면 도전하고 성취하고 싶다는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OKR이 도입되기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평가, 보상과 분리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대한 목표 수립은 어렵고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에 목표를 변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평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국내에서처럼 운영된다면 기존의 KPI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그 위에 어브젝티브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붕을 덧씌우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OKR 정착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도 7분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구성원들이 제대로 체험하지 않고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설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고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 올바른 피드백 문화는 과거의 성과를 미래의 성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평가제도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피드백 스킬을 리더들이 쌓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 수준과 현재 수준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상사, 부하 간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면서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피드백은 피드백과 피드포워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피드백은 목표, 과제 수행 후에 해당 과제가 당초 목표한 대로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성과와 전략을 리뷰하고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실행한 전략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 만회해야 될 대책을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드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수행하기 전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될 대상, 일정, 자원 등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구성원이 스스로 현장 중심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과거에 대한 리뷰이고 피드포워드는 미래에 대한 프리뷰입니다. 다만 두 가지의 공통점은 코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칭은 리더가 직원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정보를 물어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코칭에서 질문은 리더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하고 새로운 관점을 구성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그들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에 주체성을 갖도록 합니다. 성과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선 면담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 문제를 확인했다면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뒤따르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보통 놓치는 질문이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대안 지시 이후에 구체적으로 다음 팔로우 활동을 구성원 스스로 얘기하게 하는 것은 실행의 주체를 리더에서 업무 담당자에게 넘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의 평가는 주기적으로 피어 및 매니저에 의해서 시행되고 최종적으로 커미티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며 평가 결과는 순위보다는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SA와 리뷰 중심의 지속적인 코칭과 피드백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발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중요 활동들입니다. 아마존은 약점보다 장점에 중점을 두고 관련 피드백을 수렴하는 포르테와 매니저, 업무,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매일 한 문항씩 답변하는 커넥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형식적인 탑다운 방식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매니저와의 수시 평가 면담 및 동료 간 실명 피드백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솔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넷플릭스만의 철학에 기반하여 실명 피드백을 시행하는데 무엇을 그만둬야 하는지,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설적인 답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 몰입을 동기부여하는 방향으로 구성원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평가 결과 활용 분야와 차별화 정도를 결정합니다. 지나친 성과 차별화는 동료들 간의 경쟁 의식을 부추겨서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느슨한 연계는 평가에 관심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연계 수준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와 보상 간의 연계 모델도 고민의 포인트입니다. 통상적으로 성과 관리, 평가, 보상을 연계하는 모델을 많이 써왔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업무 목표 설정의 도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 관리와 평가를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가 연단위 이벤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몰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피드백하고 이 결과를 축적해서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은 시시콜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팀원들의 업무 진행 상황을 짧은 글로 올려서 평균 45초 수준으로 일상 업무에 큰 부담 없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정보들은 한 곳에 저장돼서 단기 단위 평가 시에 평가 근거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숫자 중심의 성과가 아니라 협업과 팀워크를 통해서 동료와 조직 성과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동료를 어떻게 도왔는지, 또 동료의 성과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더 큰 영향력을 만들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동료와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내 기업은 성장 지향형 성과관리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개인의 역량 성장을 경험 차원에서는 참여 과제의 임팩트와 복잡성 난이도를 과제 책임자가 평가하고 역량 차원에서는 지식과 스킬 전문성을 동료가 평가함으로써 성장 수준을 매년 검증하는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개개인들의 역량 발현 레벨은 매년 심사를 통해 역량 레벨의 상승 또는 하락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는 성과 향상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평가의 존재 이유죠. 이를 위해 평가 과정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초과 달성 또는 부진 요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들의 코칭, 피드백 역량이 매우 중요하죠. 평가는 제도보다는 리더들의 프로세스 운영 역량이 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승진 등의 금전적인 요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인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과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엔데믹 이후의 성과관리 방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